2024년 2월 10일 TV에서 볼만한 게 없어서 안 봤는데 유튜브를 TV로 보게 하는 서비스를 SK가 시작한 모양이다. 다른 데서 보면 유튜브가 TV에서 나오길래 나도 찾아봤지만 SK에서 서비스를 안 해서인지 TV에서는 볼 수가 없었는데 한 달 정도 전인가 유튜브를 한다고 로그인 하란다. 로그인해서 유튜브를 보는데 컴퓨터에서 보는 것처럼 찾기나 검색이 편하지는 않지만 추천한다고 여러 가지를 보여줬다. 그러다 까미노 대 산티아고라는 프로그램들을 자주 보게 되었다.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경치도 보여주고 설명도 하고 유튜브가 참 많았다. 프랑스 생장 피에드포르에서 출발해서 산티아고에 도착하는 영상도 있고 도중이 사고나 육체적 어려움 등으로 포기하는 영상도 봤다. 지금 내가 경제적인 문제로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언젠가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내 몸뚱이로 갈 수 있을지 걱정이 들었다. 지금부터 연습을 해서 다른 것들이 해결되면 내가 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자주 하다가 준비를 해보고 싶어졌다. 82년에 군에서 다친 다리 때문에 그 후유증으로 40년 넘게 달리기라는 걸 해본 적이 없고 장거리 걷기나 등산도 못했다. 왼쪽 발목이 아프지만 정작 언덕에서 내리막을 내려오면 오른쪽 무릎이 아팠다. 군대를 제대한 후에는 국민운동이라는 족구나 축구도 해본 적이 없다. 15년 전에 의사 진료를 받아서 장애 판정도 받았지만 복지 카드 1개 받았다. 이런 몸으로 과연 도전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맴도는데 그래도 한 번은 가보고 싶다. 죽기 전에 카미노 산티아고를 하고 싶지만 살아생전에 못 간다면 죽을 때 까미노 산티아고를 못 가더라도 그래도 준비는 잘했다는 결과보다는 과정을 즐기기로 했다. 2024년 2월 24일 어제 당근 마켓에서 등산화가 중고지만 만원에 판다. 하도 운동을 못해서 걷기라도 해볼까 해서 저걸 살까 망설이는데 집에서 거리도 멀고 눈이 내리고 추워서 가기 힘들 것 같아서 못 샀는데 오늘 보이지 않는다. 이번 기회에 저 앞에 보이는 계양산에라도 다녀볼까 해서 이 생각 저 생각하다 등산화와 스틱 그리고 무릎 보호대를 샀다. 아마도 발목이 구부러지지 않아서 오르막 내리막 문제로 산을 오르고 내리는 건 힘들겠지만 가능한 데까지만 가보기로 했다. 비싼 건 못 사고 인터넷으로 보다 보니까 제일 싼 거로만 골라서 샀다. 배낭은 집에 있는 거에 물을 넣어가고 장갑하고 물통 1개를 다이소에 가서 사왔다. 등산화가 오면 계양산으로 가는 데까지 가보는 걸 매일 해보자. 2024년 2월 25일 날씨 흐리고 눈거리 9km 걸음 12,241 삼성 핸드폰이 무슨 업데이트를 한다. 등산을 하면서 관리를 하라고 헬스 부분도 업데이트 되었는데 등산을 하라고 응원하는 기분이다. 새벽에 잠을 깨서 멀뚱히 있다가 배낭에 물통 하나 넣고 오늘 시험 삼아 걸어보기로 하고 문을 나섰다. 거리와 시간을 알아보기 위해서 발걸음을 뗐다. 계양산 방향으로 가는데 눈발이 날린다. 아직 등산화가 오지 않아서 그냥 운동화를 신었는데 발이 신발에서 헛돈다. 이런 상태면 좀만 걸어도 발바닥에 물집이 잡혀서 고생할 건데 그냥 조심스레 다녀오기로 했다. 계산역을 지나서 계양산 입구에 가니 2km 걸었다고 삼성폰 헬스가 알려준다. 계양산 밑에 도로가 나 있는데 카르멜 수도원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 정도로도 저혈당 증세가 생기듯 어찔하다. 커피 자판기가 보여서 커피를 한잔 했다. 착하게도 아직 200원짜리 커피 자판기가 있다. 수도원 앞까지 갔다가 수도원은 들어갈 수 없는 곳이라서 발걸음을 돌려 임학역 쪽으로 향했다. 임학 전통시장을 가로질러 걷는데 당이 떨어져서 도넛 새로 튀긴 거 하나 집어먹고 시장을 통해서 다시 계양산 입구 쪽으로 돌아섰다. 계양산 입구까지 도달하니 7km라고 한다. 수도원을 갔다가 돌아가면 10km가 넘을 것 같지만 발바닥이 자꾸 놀아서 물집이 생길 것 같아 그냥 집으로 향했다. 오늘 같은 코스면 10km 정도 걷는다. 계양산 등산로가 지금 눈으로 진창인데 좀 건조해지면 계양산도 올라봐야겠다. 발목과 무릎이 버텨줄지 모르겠지만
그냥 가는 데까지만 가보려고 한다. 집에 돌아오니 9km 걸었다고 알려준다. 체력이 딸리는지 바로 누워서 잤다. 2024년 2월 26일 날씨 맑은 거리 11.46km 걸음 16,069. 집에서 입던 청바지에 파카 뒤집어 쓰고 서류 가방에 물 한 통 넣고 걸어갔는데 옷이 등산이나 걷기를 하는데 불편하기는 하다. 이막시장에서 김치 사서 배낭에 넣고 돌아오는데 배낭은 허리끈이 없어서 그런지 5kg도 안 되는 무게에 처져서 어깨가 아프다. 5km 지났다는 삼성 헬스의 안내 이후에 방향을 틀어 집으로 돌아오는데 계산시장을 지나오면서 당도 떨어지고 갈증도 나서 오뎅 가게를 지나다 오뎅이 얼마냐고 물으니 개당 1,000원이란다. 비싸긴 한데 그냥 먹기로 했다. 2개 먹고 국물도 마시니 맛도 없고 비싸단 느낌에 그만 먹었다. 이런저런 불편함도 미리 알아보려고 한 건데 배낭에 허리끈이 있는 게 중요한가 보다. 집에 와서 당근을 보니 배낭이 올라와 있다. 그런데 판매자가 2015년에 산 물건이라 오래되긴 했다. 관심도 많고 좋아요도 있고 채팅도 있어서 이미 팔렸겠거니 했다. 노스페이스에서 떨이 한다고 전단지가 온 동네 다 붙어 있다. 28일부터 판매를 한다는데 신발도 만원이라고 하니 가봐야겠다. 2024년 2월 27일 날씨 맑은 거리 13.56km 걸음 18,265. 어제보다 2km 더 걸으려서 했는데 발바닥이 따끔거리는 걸 보니 물집이 잡힌 것 같다. 등산화는 오늘 오후에나 도착할 건데 집에 가서 물집을 터뜨리고 관리해야겠다. 등산화도 도착을 했고 등산 스틱도 도착을 했다. 무릎 보호대는 한 개밖에 안 왔다. 한 세트인 줄 알았는데 낱개로 파는 건가 보다. 어쩔 수 없이 하나 더 주문했다. 2개 사면 할인도 해주는데 할인도 못 받고 배달료도 또 내서 점심값 날렸다. 걷기를 하면서 찬송가를 들으려고 생각해서 집에 와서 이어폰을 찾았다. 오래돼서 어디 있는지도 찾기 힘들었지만 여기저기 뒤지다 전에 사용했던 이어폰을 찾았다. 핸드폰에 꼽으려고 하는데 이어폰 꽂는 데가 없다. 요즘 핸드폰은 유선 이어폰을 사용하지 않고 무선만 사용하나 보다. 당근에 가끔 무선 이어폰 파는 게 보여서 한번 볼까 해서 검색했더니 500m 떨어진 곳에서 무선 이어폰을 8,000원에 판다. 중고가 아니고 새 거라고 한다. 중국이 관세나 우편 요금 혜택을 받아서 저가 물량 공세를 하는데 판매자도 그렇게 구매해서 이익을 남기고 파는 것 같다. 아마도 애플이나 삼성용은 아니고 중국에서 만든 저가품으로 보이는데 그래도 저걸 8,000원에 팔 수 있다는 것은 놀랍다. 20년 전에 블루투스 이어폰을 만들기 위해 제조업을 하는 사람과 미팅을 하고 견적을 받아봤는데 크기는 예전에 워크맨을 들을 때 사용했던 정도의 크기이고 가격은 30만원이나 나왔다. 그 당시라도 3만원 정도면 만들어 팔아도 팔릴까 말까 한 것을 30만원이라면 시장성이 없었다. 애플이나 삼성이라면 그 정도 가격이라도 팔 수 있겠지만 신생 브랜드로는 시장성이 없다. 그러나 중국은 상당히 저가로 잘 만들어낸다. 품질이 조금 조악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대량 생산이라는 강점이 있는 나라다. 2024년 2월 28일 날씨 맑은 거리 13.63km 걸음 17,698. 새벽에 그제 본 배낭이 이틀이 지난 건데 아직 안 팔렸는지 그대로 있다. 그래서 그냥 채팅창에 구매할게요 라고 올렸더니 아침에 답이 왔는데 거래는 저녁에 가능하단다. 그래서 저녁에 가서 구매하기로 했다. 어제 저녁에 산 이어폰을 끼고 다시 걷기를 시작했다. 발바닥에 물집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미끄러져서 아픈 건 덜했다. 계양산 쪽으로 가서 수도원 앞을 돌아 이막시장 쪽으로 향하다 옆에 샛길로 빠졌다. 어린이 과학관 옆으로 차가 덜 다니는 길이 보여서 걸어갔다. 꾸준한 오르막 길인데 올라가다 보니 굴다리가 나오는 데서 8km라고 알려준다. 지금 돌아가면 15km 정도 될 것 같아서 발걸음을 돌렸다. 며칠 전 일기예보에 내일은 비가 온다는데 비가 오면 걷기는 힘들 거다. 비가 안 온다면 오늘 간 데서 1km 더 가서 돌아오는 거로 생각했다.
계산역 인근의 오뎅이 500원이라고 음악이 나오면서 파는 오뎅 가게가 보였다. 당이 떨어져서 힘들기도 했지만 어제 먹은 오뎅이 비싸다는 느낌의 쌀 때 먹자는 생각으로 들어갔다. 4개를 먹었는데 어제보다 크기도 크고 맛도 좋았다. 오징어 튀김이나 고구마 튀김은 개당 1,300원이고 3개씩 묶어서 3,900원에 판다. 순대도 4,500원에 판다. 아마도 오뎅을 저가로 팔면서 다른 데서 수익을 남기는 구조인가 보다. 계산 삼거리 근처에 오니 며칠 전부터 광고를 한 노스페이스 땡처리점이 보인다. 들어가서 보니 싼 건지 모르겠다. 근래 이런 물건들을 사본 적이 없어서 가격에 대한 개념이 없다. 점퍼나 패딩들은 다 할인 가격이 5만원, 6만원이고 정가는 4배 정도 적혀있고 신발은 보이지도 않는다. 그냥 돌아서 나오려는데 좌판에 위속과 바지가 널려 있었다. 주인한테 얼마냐고 물어보니 개당 11,000원이란다. 105짜리 위소 3개하고 34짜리 바지 2개 골라서 가방에 넣고 나왔다. 집에 와서 밥 먹고 잠을 자고 일어나서 등산 배낭을 가지러 걸어갔다. 배낭을 받으려면 2.2km를 걸어가야 하는데 등산화 끈을 바짝 조이고 걸음을 옮겼다. 배낭을 받아 어깨에 메고 착용감을 보는데 30m짜리는 남자용이 아니고 여자용인 듯 하다. 허리끈이 불편하다. 그냥 없는 거보다는 낫겠지 하면서 집에 왔다. 후기를 올리려고 당근을 열었는데 등산 바지를 5,000원에 판다고 누가 올렸다. 등산 바지지만 계절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구매한다고 채팅을 했다. 그랬더니 오늘 거래가 가능하냐고 한다. 가까우면 바로 가면 되니까 주소 알려달라고 했다. 그 주소로 1.5km 걸어가서 바지를 구매하고 돌아왔다. 그 덕에 오늘은 21km나 걸었다. 내일 비가 안 온다면 20km는 걸어야겠다. 이렇게 30km까지 늘리고 배낭 무게도 10kg까지 늘려나가야겠다. 2024년 2월 29일 날씨 흐린 거리 15.79km 걸음 21,918 윤달이 있는 해인가 보다. 3월 1일이 아니다. 새벽에 잠을 깼다. 며칠 전에 목요일 하루 종일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었는데 오늘은 비가 안 오려나 보다. 일찍 샤워를 하고 다시 걷기를 할까 보다. 발바닥에 양쪽 다 물집이 생겼는데 오른쪽은 좀 크고 왼쪽은 좀 작다. 등산화를 신고 그냥 버틸만 한 것 같다. 계산시장을 통해서 집으로 오는데 길목에 로또 파는 가게가 보였다. 지난주에 산 거 맞춰 보지도 않았는데 인터넷으로 확인해 보니 5,000원짜리가 맞았다. 오늘은 저기서 교환을 해야겠다. 로또 살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혹시나 했다가 역시나로 끝난다. 요즘 밥값이 올라서 5,000원짜리 밥은 없다. 백반도 8,000원이고 이제 밥을 사 먹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제 공과금을 내는 걸 빼면 사용할 돈이 없다. 언제나 힘든 거지만 이번 달은 좀 더 힘들겠지만 잘 버텨야 한다. 오늘 걷기를 시작했는데 별 어려움이 없어 10km 지점까지 가서 돌아오자고 생각하고 계양산 쪽을 향하는데 1km 지나니 근육통이 생긴다. 날씨는 흐리고 춥고 발바닥도 아프고 어제 좀 무리한 영향이 있나 보다. 그래도 천천히 가자고 생각하고 계양산 쪽으로 걸었다. 평소 루틴대로 카르멜 수도원 쪽으로 방향을 틀고 가는데 3km 통과 알림이 나오고 그 지점에 착한 200원짜리 자판기가 있다. 커피만 한 잔 마시고 수도원 쪽으로 좀 더 가면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 벤치에 앉아서 잠깐 휴식도 취하고 물도 마시고 카르멜 수도원 앞까지 가서 발걸음을 돌려 이막역 쪽으로 향한다. 이막역 다 가는 거리 정도의 어린이 과학관이 있는데 여기 가면 6km가 된다. 거기서 잠깐 벤치에 앉아서 물도 마시고 스니커즈 한 개 먹고 과학관 옆에 길로 오르막을 2km 정도 오르면 생태 터널이 나온다. 그 지점까지가 8km인데 오늘은 거기서 2km 더 가서 돌아오려고 마음먹고 출발했다. 발걸음은 점점 무거워지고 삼성 헬스로 확인해보니 9.3km 지점인데 국궁장이 있는 곳이다. 더 가기는 힘들 것 같아서 차로 변해 바위에 앉아서 물도 마시고 신발끈을 더 바짝 조이고 반대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갈 때는 몰랐는데 돌아오는 길은 길 건너편으로 오게 돼서 바닥이 야자나무 껍질로 만든 매트 바닥을 밟고 오게 되었다. 흙바닥을 밟는 듯한 촉감이 기분이 좋았다. 그 길이는 얼마 안 됐지만 생태 터널을 지나 다시 내리막으로 어린이 과학관 쪽으로 향했다. 어린이 과학관에 도착해서 화장실도 이를 보고 푹신한 의자에 잠시 앉아서 물도 마시고 스니커즈 한 개 먹고 에너지를 충전해서 걸음을 옮겼다. 발걸음이 무겁다. 쿡쿡 발이 나가지 않는다. 그래 그냥 천천히 가자. 어제 계양산 입구 쪽에서 계산역으로 내려오는 중간에 작은 밥집이 한 개 있었는데 메뉴가 5,000원이라고 쓰여있던 기억이 나서 거기로 가보기로 했다. 설설 기면서 거기까지 가서 메뉴판을 보고 가게 안을 살폈는데 문을 연 건지 안 연 건지 구분이 안 간다. 그때 주인 아주머니가 문을 열길래 영업하느냐고 물었더니 영업한다고 대뜸 뭘 먹겠느냐고 물어본다. 백반을 하는 줄 알았는데 백반은 없고 비빔밥, 돌솥비빔밥, 제육덮밥 등 몇 가지 식사를 판매하고 있었다. 뭘 먹겠느냐고 또 물어보길래 그냥 돌솥 비빔밥을 달라고 했다. 보통 10,000원 정도 하는데 5,000원에 팔면 들어가는 재료가 빈약하다는 건 상식이다. 그러나 그래도 5,000 식사 메뉴를 가지고 있는 집은 근래 보기 어렵다. 그냥 먹을만 했다. 반찬이 부족한 건 가격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아마도 손님이 늘어나면 가격을 올릴 거다. 그 전에 메뉴 전부를 한 번씩은 먹어봐야겠다. 의자에서 일어나서 나오는데 발도 허리도 온몸이 다 아프다. 그냥 기어 오다시피 하면서 집에 왔다. 속도가 늦어지니까 삼성 헬스가 운동을 멈췄다 다시 시작했다를 계속 반복한다. 얼마나 늦으면 저럴까 하는 생각에 웃음도 나왔지만 지금 내 몸으로는 최선이다. 그래도 오늘은 16km를 걸었다. 2024년 3월 1일 날씨 흐린 거리 14.87km 걸음 19,958. 어제 힘들어서 그런지 저녁에 짜파게티 한 개 끓여 먹고 누웠다가 바로 잠이 들었다. 그래서 또 새벽 3시에 잠이 깼다. 컴퓨터 켜고 핸드폰 봤더니 당근에 알림이 떴다. 뭔가 눌러보니 바람막이 후드티를 판다는데 유명 제품도 아니고 XL 사이즈라고 한다. 고민이 되긴 하는데 여자용 XL과 남자용 XL이 달라서 그렇다. 등산용품이야 유니섹스니까 사이즈만 맞으면 되는데 좀 작으면 뱃살 빠지면 입지라는 생각으로 구매하겠다고 했다. 이 새벽이 답이 온다. 저 사람도 나처럼 일찍 일어났거나 아니면 아직 잠을 못 잔 사람일지도 모른다. 언제 가면 좋을지 물어봤더니 12시에 거래하잔타. 그래서 네 그러고 혹시 11시는 안 되느냐고 물었더니 11시에 거래하잔타. 쿨해서 좋다. 주소도 모르는데 그냥 이막동 항마을로 가서 차 타면 될 것 같다. 그리고 당근을 닫으려고 하는데 등산용 양말을 개당 1,000원에 판다고 누가 올렸다. 지금 2개로 걷기 하고 오면 빨아서 널기 바쁜데 세탁기 돌리기도 그렇고 그냥 손빨래 매일 해야 해서 귀찮았는데 저거 몇 개 사면 몰아서 세탁기 돌려도 될 것 같아서 몇 개 파느냐고 물었더니 20개도 넘는다고 한다. 다 사기는 그렇고 그냥 10개만 사겠다고 했다. 10개면 일주일에 한 번 세탁기 돌려도 되니까. 까미노 간 사람들처럼 매일 세탁을 하는 경험은 5일 만에 끝난다. 그런데 지금 거래가 가능하냔다. 지금 새벽 3시 반인데 나야 별 상관이 없다. 가까우면 지금 걸어가겠다고 했더니 주소를 알려주는데 계산 삼거리 쪽이다. 걸어가면 30분 정도 걸리니까 그러자고 했다. 같은 계산동에 살아도 안 가봐서 길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항상 내비를 켜서 보고 간다. 이 새벽에 찬 공기 마시며 길을 걷는데 다시 겨울처럼 찬바람이 매섭다. 카미노 걷는 사람들이 새벽에 걸을 때 이 기분일 것 같다. 그래도 헤드랜턴 안 달고 걸으니 조금은 편한 거겠지. 집에 돌아와서 등산용 양말 10개를 보니 손빨래 고생은 끝난 것 같다. 오는데 밤새 영업하는 콩나물 국밥집을 지나오는데 메뉴가 6,000원이다. 4,000원 하던 콩나물 국밥이 6,000원이 된 걸 보면 물가가 많이 오르긴 한 모양이다. 불 꺼진 로또집을 지나면서 2등 한 번만 당첨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 돈이면 내 개인 빚을 갚는 게 아니라 까미노 산티아고를 갈 수 있는 돈이 되기 때문이다. 그냥 기록을 남기고 싶다. 듣기 편한 목소리도 아니고 늙고 못생긴 사람 얼굴을 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까미노 산티아고 전 일정을 그리고 먹는 음식을 남기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영상 카메라도 필요하고 각종 액세서리도 필요할 거고 유튜브에 올린다면 태블릿도 필요할 거고 등등. 그냥 언젠가 아들이 이 영상을 본다면 내가 걸었던 까미노를 한번 가봤으면 하는 생각이다. 긴 시간 여행이라 당장은 시간을 낼 수 없겠지만 그 언젠가 생각이 필요할 때 한번 가보라고 권하고 싶다. 나는 아들을 키울 때 강제로 뭘 하게 하지 않았다. 항상 기회만 주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 평가도 말도 하지 않았다. 무슨 사고를 치더라도 그런 경험도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단지 살인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면 도둑질이던 강도짓이던 해볼 수 있다면 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 단지 그 결과에 대한 책임만 따를 뿐이다. 그런 행위가 좋다고 권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이란 것은 뭐든지 해보고 다음에 또 하고 안 하고 결정해도 나쁘지 않다는 것이 인생 경험에서 나오는 얘기다. 정주영 회장이 부하 직원들이 반대하던 프로젝트 때마다 일성내 뱉은 말이 있다. 너 이거 해봤어? 해보지도 않고 개소리 까지 마라. 그래, 뭔가를 해본다는 건 다른 접근 방법에 따라 결과도 다를 것이고 경험치도 다를 것이다. 그러나 경험이란 것은 다음에 다른 판단을 할 때 도움이 된다. 아들이 어릴 때 피아노 학원을 3년 다녔는데 피아노를 잘 못 친다. 피아노 학원장이 애기 엄마한테 아들이 피아노 학원에 와서 피아노는 안 치고 만화책만 보고 갔다고 말해줬단다. 애기 엄마가 개거품을 문다. 그럴 수도 있지. 그게 개거품을 물 일이 아니다. 그냥 피아노 학원비로 만화책 보는 값을 한 것뿐이다. 또 길 건너편에 과외를 보냈더니 하루는 엘리베이터 전층을 다 눌러서 거기 아파트 주민이 항의 전화를 했단다. 그것이 잘했다거나 장려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나는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그 경험의 값이 뭔지 알게 됐을 거다. 자기 딴엔 안 걸리겠지 하고 한 행동인데 걸리고 혼난다는 걸 배운 거겠지. 5살 꼬마가 소방서에 전화해서 불 났다고 거짓말을 해서 소방서에서 항의 전화가 왔다. 하, 별짓을 다 하네 이놈이. 그래도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하고 말았다. 학교에서 하교하다가 검도장 상술에 낚였는지 검도를 배운단다. 그러라고 했다. 아니나 다를까 한 달도 되기 전에 검도 호구를 사야 한다고 학원에서 눈치를 주는 느낌으로 말을 한다. 그래, 돈이 들어도 배울 거라면 배워라 하고 가서 호구를 사줬다. 45만 원 들여서 호구를 사줬더니 더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 만에 호구를 들고 집으로 돌아와서 검도를 그만뒀다. 그렇게 상술에 당해봐야 그런 상술도 피하게 된다. 한참 자전거 타는 게 재밌었던지 한동안 자전거를 많이 탔다. 그런데 어느 날 아이가 자동차와 부딪혔다고 얘기했는데 머리 쪽에 부상을 입었다. 두개골 골절은 없었는데 두피와 두개골 사이에 계속 출혈이 생겨 두피가 물렁하게 잡힐 정도로 피가 고였다. 병원에 가서 주사기로 50cc 피를 뽑고 압박 붕대를 하고 며칠 고생을 했다. 저 정도면 많이 아팠을 건데 아빠한테 혼날까봐 두려웠던 건지 아프다는 소리도 안 하고 울지도 않고 멀뚱히 쳐다만 보는 큰 눈망울 모습이 안타깝고 애잔했다. 그래도 자전거로 인한 트라우마가 없는 것 같아서 다행이었다. 도자기 학원에 가서 쭈물떡거리고 도자기도 만들어 왔다. 레고 시리즈가 갖고 싶다고 해서 백화점에 가서 레고를 고르게 했더니 시리즈 다 골랐다. 개당 10만 원인데 6개 세트는 60만 원이다. 그래도 사줬다.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해서 자동으로 움직이는 세트도 사주고 레고에서 배나 성 같은 세트가 나와도 다 사줬다. 물론 제대로 조립도 못하고 그냥 한번 스쳐가면 끝이다. 아마도 레고 때문에 500만 원 이상 썼던 것 같다. 그래도 뭔가 도움이 될까 해서 사줬던 거지 그걸로 뭔가를 하기 바래서 그랬던 건 아니다. 그런 경험을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해보지 못하고 지나가면 아쉬웠겠지만 해보고 별거 아니라 집어치우더라도 미련은 안 남을 테니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면 그 기회를 제공한다.
단지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어떠하던지 놔둔다. 스스로가 알아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베이비 붐 세대는 어릴 때 부족했던 것이 많아서 자신들의 자식 세대는 그걸 대리 충족하려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그것도 해줄 능력이 있을 때 이야기다. 그때는 해줄 수 있어서 해준 것뿐이고 지금은 그럴 수도 없다. 그래서 부모 세대가 배고파 가면서 고생하면서 그들의 욕구를 채워주다 보니 X세대와 Y세대는 권리만 알고 의무를 등한히 하는 무능한 세대를 만든 것이고, 그런 세대를 보면서 성장한 밀레니얼 세대는 공정이라는 단어 하나를 내세우면서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에 몰두하지만 정작 자신들은 공정함과는 거리가 먼 미련한 세대가 되었다. 이런 전 세대를 보고 자라는 알파 세대가 이 나라를 책임져줄 세대가 되어줄지는 알 수 없지만 정작 알파 세대가 봐도 X세대나 Y세대는 구제불능이라는 것을 알고 밀레니얼 세대의 내로남불이 보이는다는 것이 희망이다. 전 세대의 실망이 그들에게는 어떤 자극이 되어줄지 모르겠지만 이미 밀레니얼 세대는 젊은 꼰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이 알파 세대가 희망이 되는 것이다. 내가 카미노 산티에고를 한 영상이 긴 시간이겠지만 그래도 남게 된다면 아들이 그걸 보고 걷는 시간이 있기를 바라는 것이지 거기서 뭔가를 얻기를 바라는 것도 아니다. 단지 내 경험으로 내가 느낀 것이 있듯이 아들도 같을 수도 다를 수도 있는 그런 느낌이 생기기를 바랄 뿐이다. 이런 것이 종족 보존 본능인가 보다. 커피를 마시면서 이렇게 생각을 쓰고 나니 6시가 지났다. 11시 항마을에 도착하는 일정으로 오늘 걷기를 한다면 아마도 8시 정도에 집을 나서야 할 것 같다. 오늘은 3.1절 휴일이라 아마도 계양산으로 등산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다. 날이 어제보다 바람도 많고 더 춥다. 목후드와 겨울용 털 장갑도 끼고 물도 운수로 준비해서 가야겠다. 새벽에 걸은 영향인지 계양산으로 가는 발걸음이 무겁다. 그냥 저벅저벅 걸어갔다. 계양산 입구에서 가르멜 수도원 쪽으로 방향을 틀어가다 3km 지점에 있는 착한 커피 자판기에서 커피 한 잔 마시려 길을 건너서 가고 있는데 길 반대편에서 나와 마주보며 걷던 사람이 활짝 웃으면서 주먹을 들며 파이팅이라고 한다. 나를 아는 사람인가 하는 걱정도 들었지만 웃으면서 파이팅이라고 인사해주는 것이 고마웠다. 가르멜 수도원 앞에서 방향을 틀어 다시 어린이 과학관 쪽으로 향하려는데 뒤에서는 후드에서 바람이 세게 부딪히고 앞에서는 아침 햇살이 눈을 따갑게 한다. 가방에서 선글라스 꺼내 쓰고 다시 길을 걷는데 수녀 한 분이 나를 앞질러 종종 걸음으로 간다. 그냥 저벅저벅 걸어서 가고 있는데 수녀님이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나 보다. 버스 정류장을 지나가려는데 나를 보고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한다. 저분도 나를 아는 분인가 하는 걱정도 있었지만 그냥 고개를 푹 숙여 인사를 하고 지나갔다. 모르는 사람이 나를 아는 것 같이 할 때 난감하다. 내가 알아야 하는 사람인데 모르는 건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어쨌거나 거길 지나서 생각이 난 게 카미노 산티아고를 하던 사람들이 마주치는 사람들에게 뿌엔 까미노라고 인사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났다. 나도 저런 격려를 받은 것인가? 내가 너무 힘없이 걸음을 옮겨서 힘내라고 파이팅 해준 건가? 어쨌거나 인사를 받아서 힘이 난 건지 계속 걸어갔다. 날이 추우니까 털장갑을 끼고 주머니에 손을 넣어도 손이 시리다. 땀도 안 나고 화장실은 1시간에 한 번씩 가야 할 판이다. 까미노를 걷던 사람들이 화장실 가는 게 무서워서 탈수증이 와도 물을 마시는 게 주저된다고 했던 말이 생각났다. 어린이 과학관을 지나서 오르막 내리막길에는 화장실이 없다. 진짜 급하다면 노상 방뇨를 해야 한다. 다남 공원을 지나 8km 알람이 울려서 방향을 반대로 돌렸다. 항마을에 가서 바람막이 받아서 집으로 향했다. 오늘 아침에 걸은 것까지 하면 20km는 걸은 듯 하다. 11시 넘어 계산역을 지나게 돼서 500원 오뎅 집에 가서 오뎅을 먹고 가야겠다고 생각하고 갔는데 배가 고프고 갈증도 나서 오뎅을 6개 집어서 오뎅 국물통에 넣었다. 그리고 선불이라고 하길래 돈 10,000원을 줬는데 거스름 돈이 4,000원이다. 왜?
사장이 그 옆에는 500원인데 이건 1000원이란다. 보기엔 비슷한데 뭐가 달라서 비싸게 받는 거겠지만 낚시질 당한 기분이 들었다. 그래도 내가 오뎅 국물통에 오뎅을 직접 넣었는데 어쩔 수 없이 그냥 먹었다. 별 차이도 없고 잘 모르겠다. 다음에 간다면 500원짜리 잘 골라서 먹어야겠다. 2024년 3월 2일. 날씨 맑은 거리 13.66km 걸음 18,532. 일기예보가 어제보다 더 춥다. 방에도 한기가 돌아 보일러 온도를 올렸다. 중무장하고 나가야 할 듯. 일출을 보려면 6시 30분 전에 나가야 하는데 까미노 하는 사람들이 본 일출과는 비교가 안 되게 작게 보이지만 그래도 계양산 입구에서 가르멜 수도원 쪽으로 가다가나 가르멜 수도원을 돌아서 나올 때 일출 시간에 맞게 동쪽을 바라보면 건물들 사이로 일출의 노을이 붉게 물든 상태로 보여진다. 그래서 추워도 일찍 나가서 아침 일출을 보려고 한다. 날씨가 흐려서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영하 8도고 바람도 많아서 추운데 아침에 해 뜨는 게 보고 싶어서 새벽에 나갔다. 가르멜 수도원 가기 전에 주차장 벤치에 앉아서 휴식을 취하는데 앞이 뻘겋게 물든다. 뒤를 돌아보니 소나무들이 황금빛보다 더 진한 빨간색으로 물들었다. 자리에서 일어나 건물 사이로 둥근 해를 봤다. 매일 떠오르는 해지만 1년에 몇 번 못 보고 사는 것 같다. 가르멜 수도원 앞을 돌아 어린이 과학관으로 향하는데 오늘도 그 길을 걸으면 좀 지루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계양산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올라간다. 또 보니 거기서 내려오는 사람들도 보인다. 여기가 사람들이 선호하는 길인가 하고 그냥 가는데 까지만 가서 보고 어린이 과학관 쪽으로 갈까 했는데 진입로 경사가 포장이 되어 있긴 하지만 급경사다. 오늘은 계양산 등산로로 한번 가보자는 생각을 하고 무릎 보호대와 등산 스틱을 꺼내서 준비하고 사람들을 따라서 가봤다. 눈앞에 계단만 보인다. 10계단 오르고 쉬고 반복하면서 한의제에 도착했다. 계양산 정상 쪽은 또 계단이 보인다. 그쪽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옆에 길로 가는 사람들이 보여서 그 사람들을 따라 걸었다. 역시 산길과 등산로라는 공통점은 일반 사람들이 등산 장비 없이 걷기는 불편한 길이다. 길도 모르겠고 등산로 설명을 한 걸 봐도 방향 감각에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가는 길로 그냥 따라가 봤다. 쉽지 않은 길이지만 계양산 절반 정도를 도는 길로 보여진다. 그 길을 따라 돌고 오니 가르멜 수도원 가기 전에 주차장이 있는 곳으로 나온다. 거기가 계양산 장미원으로 가는 곳이란다. 몇 달 뒤면 장미가 가득 피어난다고 산불 방지 캠페인 하던 분이 설명을 해줬다. 욕심 같아서는 어린이 과학관까지 다시 갔다가 돌아가고 싶지만 발목은 불이 나고 오른쪽 무릎도 보호대를 했지만 아프다. 오늘 거리가 좀 부족해도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